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송경매의 세 번째 시간, 건물은 제외고 토지만 매각에 중에서도 그 토지가 4분의 3 지분만 나왔고, 그 다음에 필지가 세 필지 중에서 두 필지는 전이고 답이고 나머지 한 필지는 지목이 대질해서 두 필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게. 제일 먼저 법정상권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 등기부등본은 없고 건축물 관리장만 있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사남매에다 상속을 했는데, 상속한 것 중에서 거기에 그 농협에서 상속자들에게 상속을 받은 돌아가신 분의 그 빚도 같이 상속해라고 청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갚았고 세 명은 갚지 않다 보니까 토지만 4분의 3 지분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세 필지 중에서 두 필지는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농지에 또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던 그런 물건입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물건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경험해본 결과는 법정 기상권이 있는 그런 건물은 크게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마무리를 막상 했을 때는 제일 어려운 것이 그 건물이 허름한 건물인데 건물과 관계없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때는 참 그 사람을 내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건물까지 우리가 다 같이 낙찰을 받으면은 그냥 인도 명령에 의해서 거기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가 있는데, 건물은 낙찰받지 못하고 땅만 4분의 3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 중에서 거기에 법정상권이 있고 거기에 어떤 노숙자 같은 분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건데, 제가 여기 현장 갔을 때는 거주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강생들에게 추천을 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그때에 이 낙찰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의 회장님이었어요. 그분이 제가 이제 우리 수강생 한번 보고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은 법정상권이 있지, 4분의 3 지분 매각이지, 무허가 건물에 건축물 있지, 농취증 떼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영 자신이 없어가지고 글쎄 이게 망설이더라고. 그때 그 옆에서 보던 그 회장님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이 교수님이 다 도와준다는 조건으로 제가 돈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해갖고 처음부터 낙찰 받을 때부터 뒷마무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가 전부 다 참여했던 물건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400만 원이 1,8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낙찰을 2,300에 받았는데 회장님께서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괜히 가서 떨어지면 기분 나쁘니까 먼저 가격을 좀 높였어서 낙찰을 받으십시오 해갖고 먼저 가격이 2,200을 100만 원 올려서 2,300을 썼는데, 사실 보면 단독 응찰이었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정상권이 있고 토지의 지분 매각에다가 이런 무허가 건물이, 농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되게 다들 꺼려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지금 얼마냐면 2014년도니까 거의 10여 년 전 이야기죠. 자, 처음부터 낙찰을 받을 때부터 마무리하기까지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입찰에도 제가 갔고, 입찰하러 가자마자 제일 먼저 낙찰을 받고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으러 옥산 면사무소에서 농지 담당자한테 가다가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계약서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계약서가 아니라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했더니 번지수가 몇 번지 됩니까 했더니 몇 번지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보더니 두 필지, 한 필지는 전이고 한 필지는 답입니다. 한 필지는 전이고 한 필지는 답이죠. 그러니까 둘 다 농지 취득적 이 세 필지 중에서 이 대지는 빼놓고 전하고 답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이게 농지에 있는 건물이고 이거는 대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냥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받아 왔더니 그분이 항공사진 이렇게 보더니 4일 후에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서울에서 오기 때문에 뭐한데 4일 말고 하루만 빨리 3일 만에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러면 저하고 지금 같이 나가보십시다 하더라고요. 이거 제일 먼저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신청하면 그 받은 담당자가 그 다음날 현장을 가서 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날 결제를 올리면은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그 급장이 결제를 하면은 4일째 되는 날 우리 민원인한테 주기 때문에 4일 때 오라 이런 얘기인데 내가 하루만 땡겨달라고 그랬더니 저하고는 같이 가보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서 봤더니 여기에 이 건물 말고 농지에 있는 데서 이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안에 뭐가 있냐면 거름이 있어요. 거름이 있고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농지라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름을 쌓아두기 위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는 여기에 아무것도 겨울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빼놓고 이 나머지 여기 밭에는 전부 다 깨를 심어놨었어요. 깨가 잘 자라고 여기는 이런 건물이 있는데 건물 자체가 그 거름을 쌓아서 놨기 때문에 농지증 해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내일 모레 오셔서 아무 때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때 여기 현장을 같이 가보자는 바람에 내가 갔었는데 여기에 이 집이 이렇게 빈 집이 있죠. 여기 창고가 있고 대문이 있고 그 뒤에 기아집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문 앞인데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대문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현장 답사 갔을 때는 아무도 없고 빈 집이었었는데 그 농지 담당자하고 같이 가봤더니 여기에 화물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허름한 집에 사람이 거주할 때는 어려운 겁니다. 뒷마무리가. 좋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야 괜찮지만은 이런 허름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는 경제력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부딪히게끔 되면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대책이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가서 그 농지증 신청하고 다시 갔죠. 다시 가서 여기 문을 두드렸더니 문을 막 이렇게 대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 어떤 분이 문 안 잠궈놨으니까 밀고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약 한 80세 되시는 노인 남자분이 혼자서 거기 그 캔마루 문 앞에 있어서 조그만 데다가 그 라면을 끓여서 식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어떻게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 여기 언제부터 와 계셨어요? 여기 아무도 없던데 언제 와 계셨어요? 저 이 땅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하고 다 낙찰받았다 그랬지 그 할아버지한테다가 건물은 제일인데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다 건물하고 땅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나 여기 주인한테다가 30만 원 주고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도 좋다고 해서 나 계약서 쓰고 들어온 사람이야. 아니 언제부터 여기 계셨는데 했더니 내가 먼저 와본데 안 계셨는데 먼저 없었다고? 나 여기서 살은 지 몇 년 됐어. 없었다고? 그때 내가 몸이 아파서 보건소에 갔더니 폐렴기가 있다고 입원하라고 그래서 한 열흘 입원했다가 엊그저께 고쳐서 다시 온 거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주자를 그때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저씨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나 주인한테 돈 줬어. 주인 누군데요? 오산에 사는 사람이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라고 하다가 나 전화번호 몰라. 하여튼 나는 못 나가. 나는 그 사람하고 30만 원 주고 나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기로 계약한 사람이야. 자, 제가 제일 걱정한 건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4명이 상속을 했죠. 김 해갖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양천구에 있는 사람은 자기 빚을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다 보니까 4분의 3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노인이 얘기했던 분이 주인이 오산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봤더니 오산에 사는 분이 이분이 뭐예요? 64년생, 67년생, 74년생, 65년생이다 보니까 이 64년생이 이분이 오산에 사는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장남이야 이분이. 그러니까 이 장남으로서 주인으로 살고 여기를 관리를 하고 그분에게 30만 원을 주고 살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법정 상권이 있어서 여기 지료를 이 건물 지료를 내겠다고 하면서 뭐 한 달에 뭐 몇만 원 나오는 지료를 가지고 그 사람이 버틴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제일 먼저 걱정이 저는 법정 상권이 있어도 비어있는 건물을 가지고 지료를 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땐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할 수 없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이 건물의 주인으로서 하고 있는 사람이 법정 상권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제가 바로 어디로 갔냐면 여기 오산시 이 집을 찾아갔어요. 이 집. 그랬더니 이 뭐 다세대인데 다세대 뭐 1층인가 이렇게 돼갖고 문을 두드렸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가 한 4시나 5시 정도쯤 됐을 거예요. 낙찰을 받고 농지증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온 거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차에다가 적어놨던 경매 받은 사람들 연락 받은 사람이라고 붙여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김중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의 낙찰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봐야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판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가서 이걸 적어놓고 사실은 여기 4분의 1 지분권자 있는 사람의 집으로 다시 간 겁니다. 가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오산에 사는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얼큰하게 취한 목소리로 한 7시쯤 넘어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아 여보세요? 옥산면 수암리거 낙찰 받은 사람이라고요? 아 여보세요? 답변하니까 낙찰 받은 사람이라고요? 낙찰 받았으면 가면 되지. 뭐 날 보고 전화를 해달라 말라 난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 자체가 건물과 땅이
별개로 낙찰이 됐는지도 모르고 법정 시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건물이 낙찰이 안 됐는지 됐는지도 모르고 건물이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땅도 아버지 이름으로 있었기 때문에 법정 시효권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야. 딱 말 한마디 들어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약주를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깨우고 나면 다시 전화하시오. 그리고 이제 끄는 겁니다. 끊어놓고 여기 양천구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8시가 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다세대를 밤에 들어가서 두드리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으니까 여자를 시켜서 대신 문을 두드리고 여기에 이 사람이 낙찰받은 사람인데 우리 4분의 3만 낙찰받았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는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만 서로 알자. 그리고 팔겠느냐 안 팔겠느냐 그 얘기만 물어보고 전화번호만 알아가고 나중에 가격은 협상하도록 하자. 그러다 보니까 가서 전화번호만 가지고 알아와 달라 하고 제가 그 여자분한테 부탁을 했죠. 그리고 저는 저쪽 골목에서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분 있었더니 그 여자분이 들어갔다 오시더니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왔었냐 그러길래 이 땅 4분의 3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있으니까 오니까 잠깐 앉아서 기다리세요. 저희들이 지금 식사하고 있으니까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갔으니까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같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가 가면 들어올 소리도 안 해요. 문도 안 열어줘요. 그래서 하여튼 여자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부부가 다음 거서 무슨 일이십니까? 하길래 우리 4분의 3을 낙찰 받았는데 4분의 1개 아직 남아있는데 그 땅 파실 겁니까? 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땅은 남자 거지 않습니까? 남자 형제들 거? 근데 자 보시면 남자 형제들 건데 이분이 경매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먼저 돈을 그 아버지가 빚진 거를 갚으라 그래서 갚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아버지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지 돈이 생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부인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거를 팔겠느냐고 물어보니까 남자가 답변하기도 전에 여자가 먼저 예, 그 땅 우리 필요 없어요. 팔 거예요 하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격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정하고 전화번호만 적읍시다 해갖고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나오는데 그 여자분이 잠깐만요 하더니 다시 또 얘기하더래요. 우리 남편은 일하러 가면은 핸드폰을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에다가 전화를 해서 안 받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고 전화번호 하나를 더 적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저한테 2개를 갖다 주더라고요. 저로서는 그 사람들이 이거를 팔 의지가 분명하다는 걸 저는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우리 그 실장님이 저보고 부여군 장애자협회 회장님이 전화를 좀 했는데 전화 좀 해달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애자협회 회장님이 왜 나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그러지 해갖고 제가 전화 홍보를 그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를 찾으셨습니까? 했더니 그 전날 내가 가서 노인네가 살고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분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좀 뒤에서
돌보아주고 있는 사람인데, 장애자협회 회장님께서 돌보아주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저께 전화가 왔더구만. 그 경매로 다 나갔다고. 그래서 내가 낙찰 받으신 분한테 지금 전화하는 건데, 그분 아무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으셨으니까 그분 나갈 때 좀 이사병이라도 좀 도와주시라고 좀 부탁을 드리느라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미 거기 갔을 때 그분이 있는 걸 보고, 이 돈 몇백만 원이 이사병이 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100만 원을 줘야 되는지 500만 원을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몇백만 원 줘야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그거는 잊어먹었어요. 그건 잊어먹고 일단은 4분의 1을 마저 사야 되다 보니까 제가 그 다음날 출근해서 어저께 봤던 것 같고 전화를 해갔더니 그 남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저께 찾아가서 우리 4분의 3을 낙찰 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 4분의 1을 매도하신다니까 제가 4분의 1을 마저 사고 싶은데, 일주일 기다렸다가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서로 가격을 좀 알아보고 우리 계약서를 좀 작성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십시다. 그랬더니 예 그럽시다 해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거기 가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앞에 집 앞에 어떤 우리 커피숍에 가서 나오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 어린 커피숍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데 부부가 같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 협상장에 앉아서 제일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여기에 오시는 분이 과연 땅값을 알고 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가 땅이 지금 294평이죠. 294평이 4,400만 원에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변 옆에 땅을 이렇게 집을 지을 돈 있으면 부여에 2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4평이면은 20만 원씩 친다 그러면 한 5,500 정도가 되는데 4,400으로 돼갖고 지금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한 10만 원 정도쯤에라도 사야 되겠다. 이 사람이 몇 평이냐면 294평에 그 4분의 1이다 보니까 한 100평이 안 되고 한 80 몇 평 뭐 이런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협상장에 앉아서 이 사람하고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알겠는지 모르겠는지 몰라갖고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땅이 80 몇 평인데 제가 감정가를 조사해 보니까 한 10여만 원은 되더구만요. 그러면 사장님 땅을 그냥 100평으로 잡고 10만 원씩 하면 1000만 원 정도쯤이 되는데 제가 8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10만 원으로 치고 80 몇 평 되는 거를 100평으로 쳐서 1000만 원쯤이 되는 건데 제가 8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던졌더니 제가 그거 던진 거에 이분이 답변이 나오는데 이렇게 답변이 나오더라고. 아니 100평으로 치고 10만 원씩을 친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맞지 왜 800만 원을 주신다고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나왔으면은 그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 땅 한 20만 원씩 하고 있는데 10만 원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근데 자기 고향이고 자기 아버지가 있던 땅이면서도
가격은 모르고 제가 10만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10만 원인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어렸을 때 거기 살 때 몇만 원에 안 갔었기 때문에 가격이 이 정도 오르는 것도 잘 몰랐을 거예요, 보면은. 왜 800을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여기 가격은 안 알아보고 그냥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0평을 치고 10만 원을 치면 1000만 원인데 그것은 일반적인 매매 가격입니다. 근데 제가 가봤더니 여기에 영감님이 계시대요. 그 영감님을 집 내보내 주신다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을 드릴 거고, 나보고 내보내라고 한다면 경매 가격으로 8만 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00만 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그 같이 던 부부 옆에 있던 여자가 조그만 소리로 자기 남편한테다가 아니 그 영감님이 아직도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형님이 좀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러고 나더니 바로 그래도 나는 1000만 원 아니면 못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격이 1000만 원, 800만 원 그 사이로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전 사실은 1000만 원 정도는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갔었던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를 한 배짱을 한번 부려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그러지 않아도 저는 조금 낙찰을 좀 잘못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소송을 해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테니까 나중에 법정에서 보는 걸로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800만 원이 들어오려고 했으니까 또 그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보면 금방 깨지게 생겼으니까 그 여자분이 이렇게 자기 남편을 치면서 그냥 팔자 이러더라고요. 그냥 팔자. 그러니까 그 남자 가만히 있다가 나는 고향이고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팔자고 하니까 그 가격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800만 원이 많지도 않으니까 일시불로 정합시다. 내가 정하는 법무사가 당신한테 전화할 겁니다. 전화해서 서류를 뭘 갖고 오라고 얘기하시면 갖다 준다면은 제가 일시불로 800만 원 드리면서 그때 계약서를 다 쓰도록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십시다 해갖고 제가 와서 법무사를 정해갖고 법무사한테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이 4분의 1 살라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서류를 뭐뭐 띄워 갖고 오라고 그러고 계약서 만들어 놓고 돈 언제 갖고 오라고 날짜 되는 날 결정이 되면 나하고 같이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그날 800만 원을 준비해서 갔죠. 가서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가 있고 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 4분의 1 지분권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제 인사를 하고 서류 갖고 오셨습니까? 했더니 예 갖고 왔습니다 하길래 그럼 서류 법무사님 드리십시오 했더니 법무사가 서류를 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법무사한테다가 돈 줘도 됩니까? 그랬더니 예 서류 다 맞습니다. 돈 주셔도 됩니다. 그러길래 제가 이제 계약서 놓고 돈 봉투를 이렇게 꺼내놓고 그때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간 겁니다. 사실 제가 땅만 낙찰을 받았는데 그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당신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저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 건물을 왜 우리 아버지 건물을 철거했냐고 나한테다가 얘기하시면 저가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도 여기에 매각을 한다고 적어주십시오. 특약사항에다가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잠시 당황하더니 저한테 얘기가, 전태 권한은 4분의 1밖에 없으니까 4분의 1에 대해서는 매매를 한다고 제가 적어드릴 수가 있지만 전부 다는 적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저는 그대로 줬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고 이제 800만 원 주고 넘겨온 겁니다. 이제 건물 우리 것까지 다 됐으니까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이거를 팔아다 20만 원씩 정도 팔 수 있다고 했으니까 20만 원에 좀 팔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거 20만 원 주고 파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맡겨놨더니 그 공인중개사가 갔다 오더니 저한테다가 교수님 저 그 옥산면 수합니까 그거 못 팔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요? 제가 갔더니 웬 영감님이 한 분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왜 왔냐고 그러길래 이걸 내가 팔아달라고 해서 제가 공인중개사한테 팔러 왔다 했더니 그분이 소리 지르면서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누구 맘대로 파느냐고 하면서 난 절대로 안 나가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보고 그 중개사님이 교수님 거기 알고 살고 계신 그분하고 내보내지 못하면 그거 팔 수 없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이게 4분의 1만 처리하느라고 신경 써서 계약해놓고 다 했다가 그때서야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를 준비해가지고 현금으로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50만 원을 내놓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50만 원 갖고 죽어도 못 나간다. 7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200만 원 주면 오케이 200만 원 준다면 자기가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0만 원 준다고 나간다고 하기니까 좋다. 그러면 나갈 때 다 만들어 놓고 나가는 거 보면서 내가 200만 원 주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00만 원을 줘야지 내가 가서 집을 들어갈 때를 만들 수 있지 주지 않으면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200만 원에 합의된 거는 맞는데 주는 시기는 나가기 전에 먼저 달라는 거고 나는 나가는 날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 사람도 양보가 안 되고 나도 양보가 안 되다 보니까 협상이 결렬되고 만 거예요. 그러고 와서 강의실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보내긴 내보내야 되겠는데 도대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200만 원까지 결정이 됐는데 먼저 달라 나중에 달라의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마침 제가 예전에 장애인협회 회장님이 있죠.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뵈러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몇 번째 어디로 오십시오. 그래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애협회로 이제 간 겁니다. 부여군에. 가봤더니 장애인협회가 있고 그 옆에 장애인협회가 또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장애인협회는 시각장애인협회예요. 지금 전화를 하신 분은 시각장애인협회더라고요. 회장님이더라고요. 이제 찾아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 만나가지고 예전에 저한테다가 그 나갈 때 돈을 좀 이사병을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200만 원씩이나요?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는 바라지 않았었는데 제가 200만 원을 받더니 깜짝 200만 원씩이나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이동규 씨가 지금 없고 이런데 좀 회장님이 나서셔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금방 전화가 오더라고. 그러더니 그 장애인협회 회장님이 동규냐? 나? 야! 거기 말이야 낙찰 받은 그 교수님이 200만 원 갖고 지금 오셨대? 근데 너 없다며? 너 어딨어? 빨리 들어와! 지금 이 교수님 바빠서 바로 올라가신대. 빨리 와 빨리. 전화 끊더니 저보고 같이 가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이제 같이 갔는데 그 시각장애인협회를 그분이 이제 출사한다고 그러니까 이 복지사 2명이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안전사를 금방 따라붙어서 그 스타렉스 차 금방 한 대 오더라고. 그래서 나가면서 저는 저 차 타고 갈 때 뒤따라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스타렉스 뒤를 따라가서 이제 요 앞에 길 옆에 여기다가 스타렉스 세우고 제 차 세우고 스타렉스에 앞에를 운전하고 뒤에 좌석을 2개가 서로 마주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착해서 제가 그 장애인협회 회장이 옆에 이렇게 앉았더니 금방 전화하더라고. 우리 도착했다 나와. 그러니까 그 사시는 분이 나오시더만. 그러니까 제가 스타렉스 이쪽에 앉고 제 오른쪽에는 회장님이 앉고 맞은편에는 이제 거기 살고 있는 그 이동규 씨가 앉고 그 옆에는 요양복지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4명이 앉은 겁니다. 앞에 있는 요양복지사 운전을 하고 뒷좌석에 이제 4명이 이렇게 앉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200만 원을 꺼내가지고 복지사한테다가 줘서 쉬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복지사가 쉬어보더라고요. 200만 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200만 원을 주기 전에 여기에다가 제가 사인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사실은 이걸 먼저 만들어 가지고 갔었어요. 이 악을 갈 때. 본인, 협의인, 이 본인은 옥산면 수안리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나 8월 30일까지 이사 나가기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수령했으면 하겠습니다. 할매 15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보여주고 제가 여다가 이 보증인 시각장애인협회 누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누구 해갖고 여기다 다 사인을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하고 난 다음에 돈을 준 겁니다. 200만 원으로 기억했더니 지금 보니까 150만 원이네. 준 겁니다. 근데 저로서는 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언제까지? 8월 30일까지로 했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는데 왜 안 나갔더니 추석 때까지만 기다려달래요. 추석 때까지 기다렸더니 뭐 또 몇 월 며칠까지만 기다려달래요. 안 나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겨울 나게 생긴 거야. 또 시간이 그래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여기에 장애인협회 이게 회장한테다가 전화를 걸었죠. 회장님, 저하고 같이 가서 그 당시에 그 회장님 말씀대로 150만 원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8월 30일 날에 나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추석 때 지나서 나가겠다, 10월 말일까지 나가겠다, 뭐 11월 며칠까지 나가겠다 그러면서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그때 이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이 걔가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전화 끊더라고요. 한 일주일 있으니까 여기에 살고 있던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나가는데 대문 잠궈놓고 살지 않았죠? 대문 열쇠는 여기 우편함에다 두고 지금 나가. 그렇게 전화를 오길래 제가
공인중개사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에 있는 거주한 사람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인중개사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내보냈냐, 아우 내보냈는데 500 주고 내보냈다고 내가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그렇게 해서 내보낸 게 그 대단하신 겁니다. 이제 팔아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한 며칠 있다가 바로 팔겠습니까? 해가지고 팔겠습니다 해갖고 팔고 났는데 이제 파는 거는 제가 가지 않고 우리 낙찰 받은 회장님 보고 직접 가서 서류 띄워가지고 가서 넘겨주라고 그러고 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났는데 한 달쯤 있다가 이 공인중개사한테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새로 사신 분이 건물을 철거하고 집을 지려고 하는데 봤더니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 멸시를 해 주십시오 하고 나한테 온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땅 주인도 건물 멸시할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도 멸시를 해야 되지만 건물 주인 찾지 못했을 때 땅 주인도 멸실 신고를 하면 멸시를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멸실 신고를 해서 멸시를 해놓고 나면은 왜 우리 할아버지 건물을 네가 허물었느냐 하고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그 외에 다른 문제는 멸실 신고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공인중개사가 그것을 몰랐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 주인이 직접 멸실을 신고하게끔 되고 고기 계약서에 보게끔 되면 우리 보게끔 되면 그 건물도 그 매각에 포함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 철거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가서 봤더니 거기 건물 새로 싹 지고 끝난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거기에 4분의 1을 우리한테 파는 사람 말고 나머지 다른 지분권자는 땅만 팔리는지 건물도 같이 팔렸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낙찰로 건물은 매각 제외 땅만 낙찰을 받아가지고 가봤을 때에 먼저 번에 얘기했던 그 왜 저기 뭐 그 또 왜 부영가에 보면은 그 이상하네. 건물은 우리 건데 어떻게 건물까지 낙찰 받았다 그러지? 하였던 분 말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땅만 낙찰 받았는데도 건물까지 다 같이 받은 줄로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당하는 사람들 우리는 경매를 공부하고 경매에 대해서 많은 추리를 하고 법정 사건 있느냐 없느냐 건물이 매각에 포함됐냐 안 됐느냐 이런 걸 다 보고 공부하니까 알고 있지만은 일반인들이 경매에 관심이 없던 분이 어떻게 상속을 받았다가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관심이 없잖아요. 뭐 고향에 있는 뭐 옛날 뭐 집 뭐 이러다 보면 건물만 나왔는지 땅만 나왔는지도 모르신 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이게 이렇게 해서 끝마치고 만 건데 사실은 제일 지금도 경매 물건을 추천하면서 법정 상권이 있는 것은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상태가 나쁜 건물에 거주자가 있는 것은 최소한도 몇백만 원 정도는 줘야지 내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도 그나마 그것도 안 나간다고 버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특히나 여기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료를 가지고 다시 건물을 또 경매로 집어넣어서 건물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건물이 우리게 됐으니까 인도명령 신청해서 강제 집행을 내버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200만 원이 들어가도 300만 원이 들어가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무허가 건물에 세입자가 아닌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때는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달래는 대로 줘야지 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이 더 어떤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때 뒤마무리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법정 상권 있는 건물은 최악의 경우에는
지료를 가지고 그 건물만 경매로 집어넣어서 건물을 다시 낙찰을 받아서 인도 명령으로 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몇백은 들어가지만 강제 입양은 들어갈 수 있지만 해결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이번에는 뭐냐면은 뭐 살고 있던 이동규 씨가 30만 원 낸다고 했잖아요. 네, 네. 낙찰 받은 가격 2,300에다가 나머지 지금 산 거 800하면 3,100만 원인데 3,100만 원 돈 주고 월세 30씩 받으면 괜찮은데 그 회장님이 안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받아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처음서부터 지금 마무리를 그렇게 할 생각해야지 그거를 평생을 그 사람한테다가 죽을 때까지 30만 원씩 내기로 했지 매달 30만 원씩 주기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월 달세 30만 원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 죽을 30만 때까지 원. 30만 원, 죽을 때까지 30만 원 살기로 했다 이런 얘기. 그렇게 했다는 얘기. 자, 이번에는 이제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소송을 해서 송달하고 난 다음에 합의된 걸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